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캘리그라피 아파 양초 수업을 같이 하게 된 캘리그라피 작가 김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같이 보조로 같이 진행을 도와줄 박지연 강사입니다.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날도 많이 춥고 그런데 따뜻하게 이제 집에서 각자 이제 재료를 가지고 편하게 이제 같이 이제 공예 이런 수업을 해볼 건데요. 재료 키트를 전부 받으셨을 거예요. 집에서 받으신 재료 키트 제가 같이 이제 보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비닐에 접혀져 있는 것들을 다 꺼내 보시면 캘리그라피 연습 교환이라고 이렇게 접혀져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오늘 붓펜으로 써보는 것을 따라하면서 해야 되니까 접혀져 있는 부분을 잘 펴주세요. 잘 펴주시고 그다음에 재료 중에 또 이렇게 얇은 습자지가 있어요. 얇은 종이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연습할 교환은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붓펜으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캘리그라피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매끄러운 A4 용지가 가장 좋기는 한데 오늘은 저희가 캘리그라피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양초에다가 붙이는 공예 수업을 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글씨를 이렇게 얇은 습자지에 글씨를 이렇게 보면 비치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대고 마지막에 캘리그라피를 예쁘게 쓴 다음에 오려서 붙이는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습자지는 그런 용도이고요. 자, 습자지를 이따가 이렇게 반으로 길게 접은 다음에 반을 자르실 거예요. 반을 잘라서 반은 캘리그라피를 쓰는 용도로 쓸 거고 나머지 반은 양초의 표면에 이렇게 붙여서 우리가 드라이기로 이렇게 약간 녹일 거예요. 표면을 녹일 때 표면에 바로 하면 다 흘러내리겠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습자지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표면을 감싸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네, 가위 다 준비됐죠? 가위? 네네. 네네. 사실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길이대로 길게. 이렇게 한 다음에 자르는 거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자르셔도 되고. 네네. 자르시는 방법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아파팩이 또 들어있을 거예요. 아파팩은 우리가 캘리그라피 이따가 교환 따라서 연습을 한 다음에 이거는 개봉을 해서 양초에 붙일 때 아파팩을 사용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붓펜이 들어있어요. 네. 자르는 방향은 상관없어요. 네. 네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습자지 또 여분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집에 계신 분들 오늘 있으면 그러니까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거는 드라이기. 헤어 드라이기 집에 다들 있으시죠? 드라이기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좋은 거는 딱풀하고 가위는 있어야 돼요. 다 있으시죠 집에. 그래서 가위하고 딱풀. 그다음에 이제 재료 키트에 이렇게 목공풀도 제가 넣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렇게 양초 붙일 때 표면에 붙일 때 사용할 이 목공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있으면 좋은 거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좋은 게 이쑤시개도 우리가 아파를 목공풀로 붙일 때 손으로 이렇게 붙여도 되지만 이게 미세하고 얇기 때문에 아파가 이거로 이제 섬세하게 붙일 때 있으면 편한 도구예요. 그래서 집에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쑤시개 준비하면 좋습니다.
오늘 캘리그라피 연습 교환을 따라서 1시간 동안 우리가 시간 배분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한 30분 동안은 연습 교환을 따라서 캘리그라피를 배워보는 거를 할 거고요. 나머지 30분은 아파 양초 붙이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교환 한번 맨 첫 장을 보실까요? 받으신 아파 캘리그라피 교환. 자, 아직 붓펜 개봉을 하기 전인데 제가 이제 이론을 간단하게 캘리그라피 이론을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을 하시면 그냥 쓰는 것과 다르고 이렇게 알고서는 쓰는 게 좀 좋기 때문에 한번 이 중에서 포인트로 아셔야 되는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장을 보시면 서체 연습 방법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쭉 써 있어요. 그거를 한번 간략하게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저희 캘리그라피 글씨 쓸 때 감성적인 느낌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서체를 곡선 획으로 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직선이 아니라 이제 꺾이는 부분 다 곡선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작하는 단어를 좀 강조해서 포인트를 주는데 그 포인트를 주는 방법이 글씨 크기를 좀 크게 하거나 글꼴 변화를 우리가 일반적인 글씨를 쓰는 것과 조금 다르게 변형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받침이 있는 글자를 쓸 때는 받침으로 오는 니을이나 시옷, 지읒, 치읒 이런 것들은 획의 길이를 길게 뽑아서 포인트를 주기 좋은 자음들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실습을 할 때 다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받침 있는 글자들의 포인트를 주어서 리듬 있는 멋스러운 글씨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이제 이 붓펜으로 할 때 끝이 이제 붓처럼 뾰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도감 있게 싹 빼면 끝이 뾰족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멋을 살려서 쓰는 오늘 그런 뾰족하게 쓰는 서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반복되는 획은 반복되지 않게 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자음이 두 개가 나오는 쌍지읒, 쌍시옷, 쌍기역 이렇게 쌍자음이 오게 되면 각각의 자음을 똑같이 쓰지 않고 약간 위치를 다르게 쓴다든가 크기를 다르게 써서 좀 재밌게 리듬 있게 쓴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모음도 마찬가지로 이중 모음 있죠? 에, 예 이런 거. 우와 이가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할 때 이중 모음이 될 때 이렇게 획이 반복될 때도 길이나 굵기, 위치를 조금 다르게 써서 재미있게 표현을 한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가 글씨 이제 두 글자 이상이 되면 자간, 간격을 또 생각을 해야 돼요. 더 약간 일반 우리가 글씨 쓸 때처럼 또박또박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간과 그다음에 줄이 바뀔 때는 행간 이거를 다 줄여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글씨를 약간 압축해서 쓴다 생각을 하시고 쓰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이제 자음 중에 이응, 히읗, 미음 이런 자음들은 획들로 막혀 있는 구조예요. 이런 글씨 자음들을 쓸 때는 다른 자음에 비해서 약간 작게 써야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작게 쓴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획 사이 간격을 활용해서 엇갈렸습니다. 이 말은 일반 우리가 글씨를 쓸 때는 중심이 이렇게 밑에 선에 따라서 또박또박 쓰는데 캘리그라피를 쓸 때는 이미지처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이 보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테트리스에 이렇게 끼워 맞추듯이 공간 활용을 해서 획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쓴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은 이렇게 같이 읽어봤고요. 한 장 넘겨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쓰는 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음 연습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자음 연습을 할 때 우리가 붓펜을 지금 아직 개봉을 안 했죠. 여러분들 지금 붓펜이 새 거라 이거 개봉하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붓펜 보면 가운데 노란색 링이 보일 거예요. 노란색 링을 제거를 해야 이 뒤에 있는 카트리지에서 잉크가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돌리면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노란색 링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제거해 주시고 다시 돌려서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 되셨으면 한번 뚜껑을 열어서 볼까요? 지금 붓이 처음 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얀색인데, 자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거 말랑말랑 이거 털로 돼 있죠? 붓을 축소해 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인펜이 아니라 이거는 붓처럼 돼 있는 붓펜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위에 있는 잉크 카트리지에서 잉크가 내려오려면 이거를 꼭 누르셔야 되는데 주의하실 부분이, 자, 지금 여분의 종이를 밑에 깔고 하면 좋은데 저는 이렇게 A4 종이를 하나 놓고서는 할 거예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여기 선생님들 한 장씩 이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A4 종이 같은 거를 하나 깔고서는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저희가 이거를 이제 꼭 눌러서 잉크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 자, 말랑말랑하게 위에 부분 이렇게 누르면 잉크가 내려와요. 꼭 누르면 여기 투명한 부분으로 잉크가 내려오는 거 보이죠? 네, 이거를 너무 한 번에 꽉 누르면 여기에 막 거품이 막 생기면서 또 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살살 이거를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꼭 눌러주세요. 처음은 좀 꼭 눌러야 나오겠죠. 그래서 이 여분의 종이에 혹시 이렇게 좀 흐르면 되고, 처음에 많이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A4에다가 이렇게 대고 하세요. 종이에다가 흘러도 괜찮아요. 좀 흐를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좀 많이 나왔다 하면 A4 종이에다가 이렇게 먹물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조절을 하시면 돼요. 먹물 양을. 그래서 우리가 글씨를 쓰다가 조금 붓이 말랐다, 촉촉한 느낌이 안 든다 이런 느낌이 들면 다시 꼭 눌러서 먹물이 내려오게 하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여기 여분의 종이에다가 우리가 처음이니까 테스트로 이 획을 쓰는 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붓펜을 잡을 때, 자, 이렇게 편하게 그냥 잡으시면 돼요. 잡으시고 약간 사선으로 제가 이걸 눕혀서, 자 보세요. 이게 붓이기 때문에 이 붓모가 제가 눕혀가지고서는 꼭 눌러서 2분의 1가량 지면에 닿도록 하고 쭉 눌러서 가면 이렇게 굵은 획이 나와요. 자, 획 연습을 할 때 우리가 글씨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안 해도 돼요. 한 5, 6cm 정도 되는 길이로 꼭 눕혀가지고서는 쭉, 보이나요? 그 다음에 각도를 조금 세워서 이번에도 붓 모의 측면으로 쭉 옆으로 가시면 조금 얇은 획. 자, 굵기 조절하면서 저희가 획 연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붓을 조금 더 세워서 붓 끝에 뭐 3분의 1 정도, 그러면 이 정도 두께의 또 획이 나와요. 그리고 한번 끝으로 얇은 획도 해볼까요? 자, 흔들림 없이 매끄러운 획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 쓰던 팔 근육을 지금 훈련한다 생각을 하고 획 연습을 하시는 건데, 자, 이 손목을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팔이 쭉 똑바로 간다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자, 가로를 해봤으면 우리 세로도 같은 원리로 해볼까요? 세로 획도 분모를 충분히 눌러서 쭉 힘을 주고 같은 굵기가 나오게 굵게 위에서 아래로 이번에는 세로 획을 꾹 누르면서 해봤어요. 그 다음에 각도를 조금 세워가지고 측면으로, 저는 세로로 할 때 약간 눕혀서 사선으로 잡고 하니까 편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붓 끝에 또
이 각도를 조금씩 세우면서, 제가 좀 삐뚤어졌네요. 이렇게 팔을 전체적으로 쭉 내리면서 똑바른 선이 나오도록. 자, 가로 세로 획 연습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붓펜의 느낌이 이렇구나.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한번 맛을 봤어요. 자, 자음 연습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음 연습도 우리가 획 연습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하면 돼요. 기역부터 우리가 히읗까지 자음이 있는데, 자, 같은 구조가 있는 것부터 같이 해볼게요. 기역을 쓸 때, 자, 밑에 지금 따라쓰기 돼 있는 거 그대로 그 위에다가 쓰시면 돼요. 자, 붓펜을 좀 처음에 힘을 줘서 누르는 느낌으로 했다가 약간 힘을 빼고 끝에 싹 빼는 거. 다시 천천히 눌러서 약간 기울어지게. 자, 직선이 아니라 아까 곡선 획을 주로 쓴다고 했죠. 그래서 직선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기역을 이렇게 쓰는데 꺾이는 부분을 부드럽게, 그 다음에 획이 일자가 아니라 약간 휘어지게, 그리고 처음에는 약간 눌렀다가 끝으로 갈수록 힘을 빼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기역을 써봤어요. 그리고 옆에 쌍기역이 나오면 아까 자음이 2개 있을 때는 위치를 다르게 하거나 크기를 다르게 해서 변형을 준다, 변화를 준다 했어요. 자, 첫 번째 기역을 쓰고 약간 위쪽에다가 기역 하나를 더 쓰는데 이때도 처음에는 눌렀다가 점점 힘을 좀 뺐다가 꺾이는 부분 부드럽게 했다가 끝에 싹 빼서 뾰족하게 끝은. 자, 니은도 해볼게요. 니은은 기역을 돌리는 형태죠. 같은 원리로 눌러서 썼다가 점점 힘을 좀 빼는 느낌으로 다시 니은 눌렀다가 꺾일 때 부드럽게 꺾이고 끝에는 뾰족하게. 그 다음 디귿 써볼게요. 디귿은 니은 위에 가로획이 하나 더 있는 거니까 쉽죠? 위에 가로획을 써주고 밑에 디귿, 니은을 합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리을 바로 들어갈게요. 리을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죠? 리을 이렇게 쓰죠? 자, 꺾이는 부분이 이렇게 직선이 되게 리을을 써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캘리그라피는 꼭 이런 서체다 하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주로 쓰는 이 서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자, 제가 쓰는 리을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많은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이 쓰는 이런 형태인데, 자, 이렇게 곡선으로 약간 S자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자, 이거 천천히 그리듯이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약간 속도감이 나게 돌리는 부분을, 자, 이쪽에다 써볼게요. 조금 빠르게 이렇게 쓰시면 되고, 리을을 쓸 때는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모양만 따라 하다가 보니까 미세한 차이지만 이런 위치 있죠? 이런 위치나 그 다음에 획 간의 이런 사이 간격, 이런 것들이 조금씩 틀어지면서 약간 모양이 이상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글씨를 쓸 때는 뭐 0.1cm 차이, 약간의 각도 차이로 다르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관찰을 하면서 똑같이 쓴다 생각을 하고 차분하게 쓰시는 게 중요해요. 자, 처음에 썼던 리을 옆에 있는 리을, 이번에는 자, 끝에가 길게, 자, 공간은 균일하게, 이런 공간 균일하게 하면서 끝에만 길게 빼봤어요. 이런 리을은 받침으로 나올 때 이 리을이 많이 쓰여요. 포인트를 줄 때 길게.
그 다음 세 번째 리을은 각도를 이번에는 위에를 이렇게 줬어요. 자, 이 정도로 하고, 리을은 좀 어려우니까 연습을 따로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미음은 자, 세로획을 먼저 긋고 이를 붙인 거예요. 세로획 2. 그럼 이런 미음이 되고, 이번에 막힌 미음 써볼까요? 약간 각도를 줘서 비스듬히 세로획을 긋고 기역을 붙였네요. 기역. 그 다음에 밑에 막아주면 미음이 되죠. 자, 아까 미음이나 이응 이렇게 막힌 구조는 답답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약간 작게 쓴다. 글씨를 쓸 때. 다른 자음과 쓸 때 상대적으로 작게 쓴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비읍 들어갈게요. 비읍은 자, 첫 번째 비읍은 약간 V자 모양이에요. 각도가. 자, 지금 계속 같은 원리예요. 처음에는 눌러 쓰듯이 약간 두껍게 나오고 획이 점점 힘을 빼면서 싹 빼면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죠. 그래서 V자 모양을 만들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비읍. 자, V자 모양을 하고 싹. 그 다음 옆에 있는 비읍은 자, 첫 번째 세로획을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 획이 한 획에 굴려주는 거. 이렇게. 이런 비읍도 써보고 그 다음에 비읍이 두 개 있는 쌍비읍. 자, 이렇게. 자, 지금 자음 획을 연습을 하면서 획 연습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눌렀다가 싹 빼고. 이게 익숙해지면 약간 속도감 있게 하면 싹싹 나오겠죠? 자, 시옷. 시옷을 쓸 때는 자, 사선이에요. 사선 방향으로 옆으로 하고 이 가운데에서 다시 같은 각도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옆에 있는 이 시옷은 왜 이게 밑으로 이렇게 각도가 됐을까요? 이거는 모음이 옆에 어같이 이 옆에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 모음이 올 때는 공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렸어요. 이런 시옷이 되고, 같은 원리로 지읒이나 치읓도 그렇겠죠. 자, 그래서 시옷이 이렇게 사선이 또 옆으로도 이렇게 좀 옆으로 길게 되는 거는 모음이 또 밑으로 오 이런 게 왔을 때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각도는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모양 이응. 자, 이응을 할 때 동그라미가 아니라 정원이 아니라 약간 타원형, 길쭉한 타원형 모양으로 쓰시면 한획에 이렇게 굴리기가 쉬워요. 약간 육자 쓴다 생각을 하시고, 한 획에 육자 쓴다 생각하고 긴 모양의 타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히읗은 이응 위에 우리가 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획을 이렇게 해도 되고, 자, 먼저 이렇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획이 한 번에 두 번째 가로획에서 6을 이렇게 붙이면 이런 히읗이 나와요. 자, 한 획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히읗 모양, 이번에는 이런 모양으로 위에 가로획을 그은 다음에 이런 모양의 히읗이 되고, 자, 연결해서 해도 되고 띄어서 해도 돼요. 물론 이렇게 세워서 이런 형태의 히읗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 지읒 써보고, 치읓도 우리가 아까 시옷 할 때와 같은 원리예요. 부드럽게 기역 쓰듯이 굴려주고 밑에 시옷하고 같은 원리로 가운데서 대각선 방향으로 벌려주시면 되고, 지읒도 아까 이렇게 시옷하고 다 똑같아요. 치읓도 마찬가지로 지읒하고 똑같은데 위에 이렇게 획이 하나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글은 가획 원리로 획 하나씩 이렇게 늘어가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원리를 알면 여기에서 추가해서 계속 획이 추가되면 되는 거예요. 키역도 아까 기역 쓴 것처럼 눌러서 기역 만들고 싹 빼주고 가운데 길게 획 첨가해주고 가운데. 그 다음에 디귿하고 같은 원리로 티귿도 위에
가로획 쓰고 디귿, 피읍. 이번에는 피읍. 가로획 위에 짧게 해주고, 그다음에 약간 이 사이에 딱 안 붙였어요. 답답해 보일까봐. 이렇게 띄어서 2개 점 찍듯이 피읍을 하고 밑에 약간 길게 싹. 자, 우리가 자음을 이렇게 다 써봤어요. 자, 자음 쓰면서 획 연습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어렵진 않으세요? 네, 재밌죠? 자, 우리가 빠르게 다음 넘어갈게요. 지금 이거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 캘리그라피 연습만 한 1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단어를 다 써보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더 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몇 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에 가족, 노력, 오늘, 열정 이렇게 두 단어가 있어요. 단어 중에 우리가 여기에서는 받침에 포인트를 주는 단어들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론 배울 때 포인트를 주는 원리, 기억이나 리을, 치읓 이런 거 획을 길게 뽑아서 포인트를 준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 써볼게요. 가족을 써볼게요. 자, 우리가 포인트를 줄 때 두 글자 중에 하나만 포인트를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포인트가 되죠. 다 포인트를 주면 포인트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렇게 먼저 보고 나는 가족의 끝나는 획을 포인트를 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기억을 길게 뽑아야지 하고 계획을 하고 쓰시는 건데, 그러려면 첫 글자는 이렇게 일반적인 크기로 쓰고, 두 번째 글씨에서 지읒, 우리 아까 지읒 때 시옷 여러 가지 각도 알려드릴 때 밑에 오가 올 때 옆으로 벌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지읒의 각도가 약간 옆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모음을 오를 쓰고, 그 다음에 밑에 여기가 포인트가 줘야 되는데 이걸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속도감 있게 기억이 이렇게 싹 밑으로 길게 빼줘야 되는데 얇게 뾰족하게 나오는 게 멋스럽겠죠. 그러려면 속도감 있게 싹 빼야 돼요. 자, 힘을 빼면서 이거 연습을 좀 따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노력도 마찬가지인데, 노력은 가족하고 다르게 앞에 가로획도 좀 길게 해서 포인트를 또 이렇게 줬어요. 노력, 리을 우리 아까 배운 거 이렇게 하고 옆에 여 쓰고 받침으로 싹. 그 다음에 리을 받침 있는 것도 하나 써볼까요? 리을 받침. 자, 오늘에서 오를 먼저 쓰고 늘. 자, 리을 받침을 밑에를 이렇게 쓰면 포인트가 딱 되죠. 그래서 캘리그라피는 일반 글씨하고 다른 게 어떤 이미지 느낌이 나는 디자인 글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디다 강조를 하고 포인트를 줄까 생각을 하시면서 하는데, 그 부분이 획의 길이, 약간 이런 변형, 크기 변화 이런 거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충분히 연습을 해보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뒷장에 또 단어들이 쭉 있어요. 글씨가 좀 작죠. 작은 이유가 우리가 이제 캘리그라피 연습할 때는 원래 약간 크게 쓰는데 오늘 양초에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양초 크기에 맞게 글씨를 써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고 약간 작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때 작은 글씨 쓸 때는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응 쓸 때 이게 돌리다가 막혀버릴 수가 있어요. 뭉개죠, 획으로. 그죠? 그럴 때 그거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끝으로 최대한 얇게 이응을 돌려서 하는 거를 이거는 많이 쓰면서 감을 잡으셔야 돼요. 본인이 각도도 이렇게 해보고 끝으로 쓰면서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써보세요. 소원. 자, 시옷 쓰고, 자, 붓끝으로 얇게 쓰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붓끝으로 쓰는 게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힘 빼는 게 조절이 돼야 되거든요. 누르는 거는 어느 정도 됐으면 힘 빼는 연습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단기간 되는 게 아니라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오늘은 글씨 위에 그대로 따라 쓰시는 거니까 감각을 좀 이렇게 익혀본다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소원도 써보고 끝에 있는 행복도 써볼까요? 행복. 자, 저는 지금 두껍게 했다, 얇게 했다를 좀 번갈아 가면서 해보고 있어요. 두껍게 하고
이렇게 싹 빼고. 그래서 글자 안에서 두께 변화가 좀 이렇게 일어나야 글씨가 재밌어져요. 그래서 같은 굵기로도 써보고 그 다음에는 굵기 변화도 눌렀다 힘을 뺐다 이걸 반복하면서 굵기 변화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꽃피는 날 써볼게요. 자, 쌍기역 약간 비스듬하게 위치도 다르게 하고 크기도 다르게 하고 오를 연결해서 써보고 이번엔 치읓에 이렇게 포인트를 주니라고 길게 썼어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피는 날 약간 얇게 끝으로 날 약간 크게. 자, 처음 글자 포인트 주기 위해서 크게 썼고 그 다음 약간 작게 점점 작게 그랬다가 날을 다시 약간 크게. 자, 이렇게 해서 글씨가 좀 리듬 있게 우리가 강약, 중강약 이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노래 부르듯이 해야 또 노래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듯이 글씨도 그렇게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 끝나고 나머지는 충분히 써보시면 돼요. 지금 양초 만들기까지 해야 되니까 글씨는 몇 가지를 써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장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뒷장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가 있어요. 가장 많이 캘리그라피로 우리가 쓰는데 여러분들 다이소 가시면 왜 봉투에 캘리그라피 이거 쓴 봉투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이것만 외우셔도 여러분들 어디 가서 봉투에다가 쓰시면 와 캘리그라피 배웠구나 이제 이런 소리를 듣죠. 그래서 축하합니다 이거 연습 많이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축하합니다. 첫 시작은 좀 크고 첫 글자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기역을 싹 뺐어요. 이번에도. 그 다음에 가운데 줄 맞춰서 합니다. 써볼까요? 자, 가운데 줄 맞춰서 지금 쓰고 있죠? 이렇게 달을 짧게 해도 되고 앞에 포인트를 줬지만 끝에다 포인트를 이렇게 길게 해서 포인트를 줘도 돼요. 싹 빼서. 자, 축하합니다 써봤고요. 뒤에 우리 가족 사랑해 마지막 문장 연습 5번째 장. 자, 5문장이 있는데 이번에는 문장 앞에 있는 이렇게 한 줄의 문장이 아니라 이제 2줄 이렇게 나오는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자간도 줄이고 행간도 줄이는 거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한 덩어리에 이렇게 이미지로 보이게.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문장이 되면서 이렇게 너무 작아져서 글씨 쓰기가 약간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양초에다 지금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작게 인쇄를 했는데 붓끝으로 약간 살살 써보세요. 우리 가족 사랑해 써볼까요? 자, 쓸 때 약간 벗어나도 돼요. 여기에 인쇄된 거 좀 벗어나도 되니까 약간 크게 쓰고 싶으시면 벗어나서 좀 크게 쓰셔도 돼요. 자, 사랑해. 자, 쓰시면서 오늘 양초에다가 어떤 글씨를 내가 쓸까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별처럼 빛나라. 처음 시작하는 별을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너무 작죠? 저는 좀 벗어나서 써볼게요. 크게. 약간 크게. 별처럼. 그 다음에 이제 행 이렇게 바뀔 때 밑에 공간을 활용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획길이 이렇게 부딪히지는 않지만 공간이 또 너무 남지 않게 이 공간을 활용해서 자, 글씨 똑같이 그 위치도 안 써도 돼요. 너무 작으면 저처럼 약간 이 모양으로 쓴다 눈으로 익히신 다음에 약간 옆에다가 공간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별처럼 빛나라. 그 다음에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도 써봤어요. 이것도 써볼까요? 마지막으로 자, 미음 에 리을 이 메리 크리스마스 얇게
이렇게 쓰고, 자, 그 다음 줄에 있는 해피뉴이에서 해도, 자, 모음을 약간 길게 하고 시작이니까 그 다음에 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쓰다가 한 번쯤 포인트를 줘야 될 때가 왔다 생각할 때 모음에 이렇게 길게 쓰거나 해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얇게 이렇게 해서, 자, 두 줄 문장 써보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짧게 캘리그라피 쓰기를 우리 같이 해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좀 아시겠죠? 쓰면서 앞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포인트 주는 법 이렇게 이론으로 돼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것만 좀 숙지하시고 연습을 하셔도 캘리그라피가 어느 정도 어떻게 쓰는 거다, 이거는 지금 아신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단계 습자지를 가위로 반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은 제가 상관없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잘라도 되고 다른 방향으로 잘라도 상관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만들 완성품 먼저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만들 거예요. 양초에다 이렇게 만들 건데, 여기 부분에 들어갈 글씨를 우리가 습자지에다가 이렇게 붙여야 돼요. 써서 붙여야 돼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대고, 자, 여기다 그냥 쓰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처음 연습만 하고서 하기에 만족을 못 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 약간 못 써도 내 글씨체 그냥 써도 되긴 하는데, 기왕이면 여기 있는 글씨체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습자지를 이렇게 대면 그대로 비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대고 한번 그대로 써보도록 할게요. 뒤에 있는 문장 중에 본인이 여기다 붙이고 싶다고 하는 문구를 대고 한번 그대로 써보세요. 안 번져요. 잘 안 번져요. 근데 너무 꾹 눌러서 오랫동안 머물고 하면 안 예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충분하니까, 여기 종이 여분 충분하니까 몇 번 써보세요. 저는 여기에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별처럼 빛나라를 써볼게요. 별처럼. 그다음에 글씨를 쓰고 앞에 이렇게 약간 포인트 주는 느낌을 줘도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습자지에 따라서 글씨를 써봤어요. 작게 쓰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죠. 이 글씨 조금 벗어나도 되니까 약간 크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몇 번 써보고 마음에 드는 글씨가 나왔으면 이렇게 오리면 돼요, 가위로. 자, 가위로 오릴 때는 글씨 테두리가 최대한 여분이 없도록 우리가 스티커처럼 만든다 생각하고 주위를 오리는데, 자, 최대한 글씨 부분에 가깝게. 자, 번지지 않게 글씨 손으로 막 만지지 말고 조심히 자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오려서 스티커처럼 작게 글씨만 남게. 자, 습자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양초에다 붙일 때 조심히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초를 뜯어야 되네요. 자, 초의 비닐을 뜯고 이 초 표면에 우리가 이 딱풀 이용해서 제가 붙여볼게요.
자, 글씨 쓴 뒷면에다 풀을 붙여야 되겠죠? 뒷면에. 자, 놓고 풀칠을 할 때 얇기 때문에 막 빠르게 하지 말고 섬세하게 살살 이렇게. 아, 많이 쓰셨어요? 많이 붙이셔도 상관. 4개? 근데 하나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붙이면 이따가 드라이기 할 때 또 한참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2개 붙이고 싶으시면 2개 하셔도 되고 보셔서. 자, 이렇게 오린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붙일 때, 자, 글씨를 이제 붙일 건데 이렇게 위치를 봐서 가운데다 해도 되고 약간 가운데보다 약간 위쪽에 해도 되고, 그죠? 위치 잡고선 붙이시는 거예요. 여기 같이 붙일 거죠, 선생님? 네? 이거 꽃하고 같이 붙일 거죠? 아니요. 지금은 꽃은 가장 마지막에 할 거고요. 드라이기 바람 쐬야 되기 때문에 꽃을 지금은 안 하고 마지막에. 예. 그럼 요 뒷면에다가 딱풀을 붙이라는 거죠? 글씨 습자지 뒤에. 예. 지금 글씨 쓴 거 오린 다음에, 자, 글씨 써서 테두리 많이 안 남기고 최대한 글씨 가깝게 오렸어요. 그렇게 하고 딱풀을 뒤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붙이기만 해도 투명해서 괜찮죠. 그런데 습자지가 붙인 게 티가 나니까 저희가 드라이기로 이거를 녹이려고 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부조 강사님이 좀 도와드릴까요? 저쪽 친구들은 한번. 이따 여기에다 앞팔을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쪽으로 할까요? 아니, 저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붓펜의 잉크는 수성인가요, 유성인가요 했죠? 수성입니다. 유성 아니고 수성이에요. 물에 번질까 봐 지금 걱정하시는 거죠. 이거는 수성 잉크예요. 자, 이렇게 붙였으면 우리가 이번에는 나머지 습자지 아까 우리가 이렇게 남은 게 있죠? 이거로 이렇게 겉표면을 감쌀 거예요. 한 바퀴 이렇게 돌린다 생각하시고, 이게 길어서 이렇게 너무 남죠? 이 부분을 한 바퀴만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 좀 자를게요. 너무 여분 길면 이렇게 잘라서 한 바퀴 이렇게 감쌀 정도만 이렇게 하고, 테이프가 있으시면 테이프로 살짝, 없으면 풀로 그냥 움직이지 않을 정도. 이따 이거 뜯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꽉 붙이면 안 돼요. 이거 떼기 쉽게 살짝만 그냥 하는 거예요. 풀로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살짝만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우리가 드라이기를 할 시간이에요. 드라이기로 이 겉에 표면을 바람을 쐴 건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이 양초 바로 표면에다 하면 녹아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지금 습자지를 붙여서 1차적으로 이걸 막아주는 건데, 그러면서 바람이 골고루 이렇게 가야 좀 매끈하고 이 습자지가 매끈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한 곳만 너무 하지 말고 이 글씨 위주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드라이기 바람을 쐬시면 돼요. 언제까지 바람을 쐬느냐? 이거를 하다 보면 이 안에 양초가 싹 녹으면서 습자지 앞뒷면이 있는 건가요? 사실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붙이면 되는데 앞뒤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만지면 약간 매끌매끌한 부분이 앞으로 오면 돼요. 약간 매끌매끌한 부분이 앞이에요. 자, 습자지가 표면에 밀착되도록 잘 붙여주세요.
자, 드라이기로 한 1분 정도 이제 바람을 쐴 거예요. 집에 계신 분들도 자, 이 글씨 위에 녹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녹이는데 언제까지 하냐? 이걸 녹이다 보면 이 습자지가 양초에 이렇게 먹어요. 먹이면서 이렇게 스며드는 느낌이 들고 글씨만 선명하게 까맣게 이렇게 보여요. 더 선명해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제 글씨만 남는 느낌? 이 습자지는 녹아서 속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느낌이 들 때까지 바람을 쐬는 거예요. 이제 시작할게요. 지금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되는 데까지 하시다가 자, 시간이 지금 딱 3시에 끝나야 되는 건가요? 저희? 돼요? 아, 지금 시간이 없으면 이 상태에서 바로 아파로 넘어가도 되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여유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동안 하냐고요? 한 1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 표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글씨가 좀 선명해지게 까만색이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양초가 녹는 느낌이 보이실 거예요. 안에 양초가 녹으면서 글씨만 선명해질 때까지. 드라이기 형태에 따라서 이게 바람이 집중적으로 안 가면 좀 오래 걸리고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지는 형태인 드라이기로 이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잘 안 나오는데 이거 왜 가져가? 아, 이게 좀 약해서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자, 제가 지금 휴대용으로 드라이기를 작은 거로 하고 이렇게 둥근 부분으로 했더니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원래 집에서 할 때는 1분 내로 이게 딱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태 보면 이렇게 변화가 생겼어요. 글씨만 선명하게 남고 나머지가 녹아서 이렇게 스며들어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럼 된 거예요. 이렇게 글씨가 선명하게 양초에 딱 있는 것처럼 이 상태가 되면 뒤에 우리 아까 붙였던 테이프를 띄워볼게요. 습자지를 이제 제거를 할 건데 이때도 이제 조심해서 양초이기 때문에 자 습자지 제거할 때 우리 잘 됐어요. 신기하죠? 우리 판박이 할 때처럼 이거를 딱 벗기는 거예요. 판박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와 글씨만 양초에 이렇게 딱 새겨진 것처럼 예쁘게 나왔어요. 신기하죠? 이렇게 네?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양초에 스며들어서 이렇게 싹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신기하죠? 이 상태로만 해도 우리가 캘리그라피 양초로 완성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예쁘게 우리가 아파를 붙이는 것까지 해서 꾸미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파팩 뜯어줄 거예요, 가위로. 자,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끝나고 해도 되니까 급하게 안 하셔도 돼요. 자, 아파팩 이렇게 열어보면 조심히 열어보면 이렇게 말린 꽃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목공풀을 준비를 해주시고 이쑤시개가 아까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있다. 이쑤시개 있으면 좀 더 편해요. 자, 우리가 꽃을 붙이는 거는 자유롭게 붙이셔도 돼요. 근데 이 샘플 참고를 하시면 좋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샘플에 있는 위치 잘 보셔서 이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데 이렇게 놓고 할까요? 자, 저는 목공풀로 붙일 때 자, 이 꽃을 먼저 붙일 위치를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다 붙이겠다 한번 대보시고 여기 위치에다 할 건데 그 위치에다가 이 목공풀로 이렇게 목공풀 잘 나오나요, 여러분? 이게 가끔 안에서 막힌 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받으신 키트 중에 목공풀 잘 안 나오면 이렇게 옆에 엷은 종이에다가 짜놓고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짜놓고 할게요. 잘 안 나와서. 자, 이거를 꽃 뒤에다가 붙여도 되고 이렇게 양초에다가 바로 그 위치에다가 점 찍듯이 좀 이렇게 이 꽃 붙일 자리에다가 군데군데 붙여주셔도 돼요. 묻혀서 이렇게 펴주세요. 이쑤시개로 얇게 이거 꽃 붙일 부분을 펴주세요. 얇게. 그렇게 하고 이 꽃을 한번 붙여볼게요. 자, 목공풀로 아파를 붙이고 있습니다. 자, 손으로 조심스럽게 눌러서 꽃잎이 딱 달라붙게 손으로. 근데 여러분들 주의할 게 손에 끈적거리게 풀이 약간 묻어있는 상태에서 아파 위에 누르면 아파 뜯어져요. 그러니까 손 끈끈하게 묻어있지 않은 상태로 깨끗한 손으로 살짝살짝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좀 꽃잎이 뜬다 하면 이쑤시개로 좀 목공풀 묻혀서 이렇게 떠있는 부분 뒤에다가 다시 묻히면 되겠죠. 부분적으로. 자, 적은 양으로도 되니까 조금씩 해서 이렇게 부착을 해주세요.
그다음 또 디자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볼까요? 이번에는 아래다가 붙여볼게요. 아까처럼 위치를 잡고 얇게 펴주세요. 얇게 펴주고 또 손으로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자, 이거 붙일 때도 보기 좋게 하려면 약간 삼각형 구도로 하는 게 좋고 대각선 구도로 이렇게 붙이는 게 좋아요. 대각선으로 하거나 한 곳에 꽃을 뭉쳐서 할 때는 큰 꽃, 작은 꽃, 중간 꽃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 디자인적으로 좀 더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꽃 준비한 게 보라색 계열이에요. 조금 세련된 느낌 주려고 보라색 계열을 선택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크기별로 꽃을 붙여봤어요. 그 다음에 대각선 밑에도 자, 이쑤시개로 이렇게 목공풀을 얇게 펴주고, 이번에는 하얀색 해볼까요? 하얀색. 좀 꽃이 크니까 좀 넓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펴주세요. 자, 이렇게 봐서 한번 공간을 이렇게 보시고 내가 한 이 정도에 하나 더 하고 싶다 하면 위쪽에 하셔도 되고, 글씨 주위에 꽃 리스처럼 이렇게 두르고 싶다 하시면 글씨 주변으로 가깝게 이렇게 둘러주셔도 되고. 자, 아파 꽃이 굉장히 얇고 섬세하기 때문에 조심조심, 이게 원래는 핀셋도 있고 도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없어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손으로 조심조심 하시면, 자, 이렇게 붙었어요. 자, 그리고 초록 이파리를, 여러분들 아까 글씨 습자지에다 쓰고 남은 거 있으시면 나중에 뒤에다도 이렇게 한 번 더 붙여보세요. 자기 이름 써도 되겠죠. 날짜랑 이름 써서 뒤에도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선물해도 되고 어떤 기념이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뒤에다가 깔끔하게 한번 이렇게 잎을 한번 이렇게 붙여볼게요. 여기 날짜하고 이름 써서 이거 이제 비닐에다 넣어서 리본 묶으면 선물이 또 되겠죠. 뒤에도 이거 딱 해서 완성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잎의 뒤에다가 묻혀볼게요. 목공풀을. 자, 캘리그라피도 그렇고 오늘 같이 콜라보하는 이 아파도 그렇고 차분하게 천천히 섬세하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약간 명상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풀을 붙였으면 조심스럽게 또 떼어내서, 자, 뒤에 이번에는 가운데다가 한번 붙여볼까요? 이 초록 잎이 커서 존재감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붙여줄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직 진행 중이시죠? 아직 아파 붙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드라이기로 녹일 필요 없어요. 예, 아까 습자지는 종이이기 때문에 녹아서 속으로 싹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주의할 부분이 이 겉표면에 붙어 있는 이거를 손으로 자꾸 만지면 꽃이 부서지겠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꽃 안 붙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만지시면 되고, 거의 이 초가 장식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 붙이셔도 되기는 하지만 장식용으로 놓으시면 예쁘시겠죠. 그리고 선물을 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비닐에다가 이거를 넣어서 리본 묶어서 선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완성 이렇게 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완성하신 분 계신가요 지금?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이 캘리그래피 활동을 해봤는데요. 평소에 제가 우리 소아당뇨협회 그리고 당뇨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면서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걸 해보니까 상당히 아기자기하면서도 재미있고 그리고 집중력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마음도 상당히 안정되고 그리고 희망을 이렇게 전달할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다 촛불까지 이렇게 켜놓고 크리스마스가 이제 곧 다가오니까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했다면 상당히 재미있고 또 가족 간에 단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당뇨 환우 여러분들도 하여튼 건강하게 뭐든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당뇨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그런 생활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캘리그래피 이거 쓰고 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거를 같이 연습하고 하려면 뭐 1시간 반 이상 잡고 하는데, 오늘 좀 빠르게 진행을 2가지를 같이 작업을 했어요. 캘리그래피 우리가 배우고 이거를 이제 양초에다가 붙이고 또 아파 공예까지 하는 거를 간단하게 콜라보로 해서 이렇게 실용적인 아트 상품처럼 만들어 보는 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그 캘리그래피 교환 뒤에 글씨 연습하는 거 충분히 써서 좀 익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다 완성한 거 다 같이 이렇게 보면 좋은데 한번 한 거 들어보실래요? 하셨어요. 예, 예쁘게 됐네요. 이렇게 꽃 둘레로 이렇게 넓게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도 완성했어요. 글씨를 2개를 붙였네요. 3개나 붙였어요. 시간이 걸렸을 텐데. 5개나 붙이셨어요. 네네. 예. 너무 잘하셨어요. 네네, 너무 예쁘네요. 네네. 저랑 빛나라. 네, 이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실용적이면서도 예쁜 또 연말에 어울리는 캘리그래피 양초 만들기 함께 해보셨는데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써본 문구처럼 항상 행복하시고 가족분들과 건강한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